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토지 얘기 좀 한번 좀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이제 토지 지역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이제 용인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이제 원산면인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걸 거예요. 특히나 뭐 토지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이제 뭐 신문을 보시거나 뭐 그냥 일반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도 한 5년, 향후 한 5년 동안은 계속 뜨거운 관심을 가질 지역이에요. 이제 막 공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용인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 근처에 안성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삽을 뜨면은 그 인근에 뭐 어떤 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인부들도 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2027년 정도 완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팹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 생산하는 시설이 2021년도에 완공 예정에서 첫 시작을 한다고 이제 SK에서 말은 했어요. 이게 뭐 조금 시간이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계획은 돼 있고, 그러면 그 인근에 뭐 소위 말하는 하청업체라든가 이해관계 업체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용인 아래쪽에 이제 안성이 있을 거고, 이제 안성도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 호재를 얻어가지고 안성 그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쪽이 이제 원산면 쪽이 사실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저도 처인구에서 조금 살아가지고 알고 있는데, 사실 처인구에서도 원산면이라든가 그쪽 인근은 일반적으로 가는 지역도 아니었고, 그쪽 토지에 대해서 이제 뭐 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용인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용인시 원산면을 이제 최종 후보로 선택을 하고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소위 말해서 진짜 뒤집어진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세종 포천 고속도로도 건설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남용인 IC인가? 남용인 IC가 원삼 IC인가? 제가 이제 지금 갑자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 남용인 IC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 인근에 지금 IC도 만들고 있고,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제 내년쯤에 1차 완공이 될 거고, 후년쯤에 이제 안성에서 세종까지 2차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완공이 되면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산면을 보시면은 지금 지적 편집도로만 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있고, 이쪽에 이제 선이 있죠. 여기가 이제 세종포천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남용인 IC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원삼 IC, 남용인 IC 이렇게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있고 남용인 IC가 이 근처에 생기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다는 건 이제 거주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일자리가 엄청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 일자리가 뭘까요? SK 하이닉스라는 완전히 누가 봐도 알만한 대기업이죠. 그리고 반도체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거의 먹거리 산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많이 비교하는 게 이제 평택 지제거든요. 평택 지제에도 여기에 이제 삼성이 있어요. 예, 여기 삼성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쪽도 어마무시하거든요. 이쪽 실제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는 안 나올 거고, 여기도 원래 완전 시골 땅이었어요. 그랬다가 삼성에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다음 다음 진원 이런 거 보면은 옛날 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예, 원래 이런 땅이었어요. 원래 누가 봐도 그냥 시골이었잖아요. 예, 지나가다 보이는 그냥 일반 시골 땅이었는데 2010년도만 하더라도, 근데 2013년도에 갑자기 뭐 공사를 뭐 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이런 거를 비포 애프터를 항상 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용인 SK 하이닉스를 벤치마킹해서 보는 거는 이 삼성이거든요. 이 평택 고덕에 있는 삼성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SK 하이닉스 이쪽 인근 땅값이 오른다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그리고 많이 올랐고, 예전만 하더라도 이 원산면 복지센터 이쪽만 하더라도 이 상업지도 진짜 작지만은 여기에 땅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았는데 SK 하이닉스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진짜 폭등을 했어요. 상상 이상으로 많이 폭등을 했어요. 이쪽 공부를 해보시거나 아니 이쪽 부동산 한번 가보셔서 한번 조사도 해보세요. 그래서 원산면 땅값이 오르면 어디가 오르죠? 이 인근도 다 올라요. 지금 뭐 이 바로 밑에가 안성인데 고3이든 양성이든 보계 삼죽 다 오르고, 거기에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호재를 있는 곳 있죠. IC 인근, 안성에만 해도 IC가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그래서 안성도 오르고, 그러면서 이쪽이 지금 다 이 인근으로 해서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수익률로 치면은 조금은 더 저렴한 땅 사는 건 맞지만은, 이제 토지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가지고 있으면 수도권 땅은 웬만한 거 뭐 이제 개발이 전혀 안 되는 기획부동산 땅 이런 것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파트 투자나 주택 투자 하시는 분들이 토지 투자 하면은 이제 토지 투자 위주로만 하시는 게 어느 정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뭐 저도 그렇고, 저도 주택 투자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토지 위주로만 솔직히 보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토지가 제일 깔끔하면서도 어렵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쉽기도 하면서도, 예, 경쟁력이, 또 토지 얘기하면은 다들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좀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아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 아파트 얘기를 했을 때 KB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고 시세랑 비교하고, 그래서 집에서 어느 정도 시세 비교가 가능한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현장을 가봐야 되고, 지금 경매물건이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이게 원산면 독성리에 있는 물건인데, 카카오맵으로 볼게요. 여기가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여기가 지금 쭉 돼 있고 이 바로 건너편에 놨어요. 그래서 이게 수용이 되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이에요, 이 집.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축소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도로 쭉 들어가서 이 집까지 있고, 지금 이거를 뒤집어 보면 여기까지가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옛날만 하더라도 이런 그냥 논밭밖에 없었는데,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럼 SK 바로 맞은편에 마주본 땅이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다만 이 문제점이 뭐죠? 이게 근데 92명이나 들어왔다 지금 미납한 물건이에요. 이거 아마 10월 17일 전까지만 납부를 하면은, 이제 뭐 잔금 납부만 하면은 뭐 이 사건은 다 이제 없던 거가 되겠지만은, 대지가 150평인데 건물이 매각 제외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긴 한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어차피 법정지상권 문제 그걸 따질 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이만한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런 집에 법정지상권을 따져가지고 뭐가 어쩌고 뭐 지류 청구를 하고,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만한 돈을 내가 어떻게 이제 융통이 가능하냐, 내가 이만한 돈을 얼마나 묻어두고 가질 수 있냐, 이 싸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토지만 나온 거는 일반적으로는 대출이 안 돼요. 예, 대출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혹시 대출 되는지 안 되는지 대출 상담사 분들한테 상담 한번 해보시고, 자연취락지구고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자체가 일반 자연녹지보다 더블이 돼요. 예. 그래서 뭐 옛날에 뭐 2010년도에 1억 4천이었던 게 지금 감정가만 하더라도, 이 낙찰가만 하더라도 6억 9천인데 지금 평당 한 4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1,000, 2천은 금방 갈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2027년도에 SK 하이닉스가 뭐 팹이 완공해서 생산을 한다? 그럼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지금 이제 인부들 많이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인부들도 많을 거고, 그럼 계속 이쪽은 계속 경기랑 크게 상관없이 계속 그냥 쭉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예. 뭐 반도체 경기가 좋다 안 좋다 하는데, 반도체 경기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거고, 반도체가 무너질 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거의 뭐 신문을
거의 17년 정도 봤는데, 반도체는 실적이 잘 나와도 문제였고 안 나와도 문제였어요. 결론적으로는 옛날 기사 다 찾아보세요. 잘 나와도 이게 고점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 안 나와도 반도체가 끝물인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반도체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물건들이 더 많아져요. 이제 갈수록 전산화가 돼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반도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라면 반도체 걱정할 시간에 이 물건을 내가 어떻게 소유를 할 수 있을까? 저라면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권리 분석, 뭐 법정 시장선 얘기 나오는데, 그냥 이 정도 돈 있으면 저라면은 여기 지금 그 아무도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채무가 자금 소유자가 뭐 세대가 등재는 돼 있다고 하는데, 저라면은 그냥 여기 살으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 뭐 안에 뭐 직기 같은 거 있는 것 같으니까 살면서 차라리 지료 청구를 하든가, 그게 낫지. 이건 무슨 뭐 법정지 선거에 성립하네 안 하니 뭐 그래도 들어가냐 만약 이 정도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정도 현금을 납부를 할 수 있다, 들어가시는 거고, 납부를 할 수 없다, 들어가지 마세요. 심플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쪽은 앞으로도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뭐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당분간. 제가 볼 때 5년, 넉넉히 5년 그 이상,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항상 이제 모든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있을 지역이기 때문에, 원산면이 오르면은 사실 뭐 안성 쪽에서도 고3 양성, 뭐 삼죽 죽산, 이쪽 세종 포천 고속도로 라인 쪽까지 계속 저는 집가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이쪽은 뭘 사든지 그래도 개발 가능한다거나 너무 기획부동산 물건 아니면은 매수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언제 오르냐, 언제 매도해야 되냐 그러는데, 참고로 부동산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타이밍으로 사고 팔고 하는 물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투자를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그래야 사람들이 원하는 뭐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은 더 넉넉한 경제 상황이 될 거니까요. 사팔사팔 하지 마시고 꾸준히 모아가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